구독, 좋아요. 자, 의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터져 나오죠. 김경시 의원의 입이 지금 터졌습니다. 초기에 지금 강선우와 김병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나오는 상황과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 자,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김경시 의원이 자수서,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강선우한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 공천 뇌물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또 다른 상황도 확인이 되겠죠. 세부적인 상황뿐 그것도 확인되고 있고, 강선우 전직 보좌관도 강선우가 시켜서 차에 그것을 실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김경시 의원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16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출석할 때의 장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거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김경시 의원이 1차 때는 막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하더니 지금은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좀 다른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조사 내용, 일부 자수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진실인지 정말 예. 어디까지 이게 거짓말을 하는지 저희들이 그 똑똑히 들었잖아요. 그 김병기하고 강선우 그 녹음 파일, 예. 녹음 파일 보면은 정말 강선우가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보좌관이 받아서 보좌관이 보관을 해서 내가 돌려주라고 해서 뭐 돌려줬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김경한테 공천을 줘야지 자기가 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는 뭐 그 김병기도 그러면은 뭐 더 돌려주라고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녹음된 그 내용이. 지금 저 김경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야. 그 1억 원 그 강순호에게 직접 줬고 그러고 나중에 돌려받았는데 그때 바로 돌려줬다고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돌려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또 뭐가 또 거짓말일까 더 이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점들을 경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셔야 되는 거죠. 수사를 빨리 해서 뭐 그 증거물 확보하고 김경 출입금지 시키고, 김경은 이것뿐이 아니고 그 전에 벌써 한 몇 달 전에 그 진종호 의원이 폭로한 거 있잖아요. 그 불교 단체 뭐 3,000명 가입시켜 가지고 김민석 때문에 위에서 가입시켰다 해서 고소고발됐으면 그때 그 출입국 검열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 놔뒀다가 지금 미국 가서 버젓이 가서 CES 행사 가서 엄지척 사진 찍고 그리고 또 뭐 텔레그램하고 다 변경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렇게 좀 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것도 아마 속마음으로 내가 다 내 증거는 다 지웠어. 다 지워서 없어. 뭐 해봐. 이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제대로 이거 수사를 할 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특검을 그 관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동건 대표가 또 단식에 들어간 그 상황이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그 녹음 내용도 아예 거짓말이다. 그러면 또 뭐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특검에 맡기자. 이 논리가 충분히 성립이 되는 거죠. 예. 자, 김경에 대해서 다시 좁혀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김경시 의원, 지금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 가서 CES를 둘러봤다. 웃는 장면, 뭐 그 사이에 텔레그램이 삭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지난 11일에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하죠. 그게 이제 그 압수수색물 대상 중에 업무용 노트북하고 태블릿 PC, 이런 걸 확보를 못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이제 시의원 때 사용했던 PC까지도 경찰이 방치했으니까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적나하게 드러냈는데, 김경 자신이 오히려 이제 업무용 이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경찰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1차 출석 때는 기자들 다 피해 다니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그 장면을 연출했는데, 자, 2차 출석 때는
저렇게 서서 기자들한테 사과도 하고 발언을 하는데 이제 증거인멸도 어느 정도 했고 그렇다고 보는 건지 김경이 이제는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인지 이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업무용 노트북하고 태블릿 PC를 뭐 깡통으로 만들어서 예. 이렇게 뭐 제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깡통으로 만들어서도 이것을 뭐 포렌식을 해서 복구를 한다든가 자료를 이제 복구를 한다든가 하면은 김경발 이 대규모 게이트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오늘 그 보도된 내용 중에 그 김경의 재산을 보도를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40억 규모의 개인 간 그 채권이 있다. 네. 개인들에게 각각 본인이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40억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고 뭐 여러 사람에게 막 돈을 이렇게 주고 뭐 그러니까는 채권 채무 형태로 이렇게 했겠죠. 40 몇 억이요? 예, 40 몇 억. 야, 그걸 1억씩만 하더라도 40 몇 명이네요. 몇 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지금까지 김경시 의원의 그 행적을 보면은 처음에 그 어떤 그 전문대학의 강사를 하다가 교수인지 뭐 거기서 교직을 맡고 있다가 이제 서울시 의원에 들어오면서 쭉 그 행적을 보면은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때 민주당 안규백 지금 국방부 장관 안규백 그쪽의 공천을 사실상 받아서 서울시 의원이 되거든요. 비례대표. 예.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안 하고 강서로 옮겨갑니다. 그 지역구로 출마를 하려고 강서 1선거구, 1선거구가 그 강서 갑이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그래서 강선호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강선호가 공천관리위원이기도 하고 그 강서 갑의 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접근을 해서 지금 1억이 막 거래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영등포 구청으로 가요. 구청장이 목표라고 해요. 그런데 강서구청장은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전하기가 뭐 하니까는 그 옆에 있는 영등포 구청장으로 가려고 영등포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이번에는 김민석 쪽에 줄을 대죠. 네. 그래서 김민석과 그때 서로 이제 만났다는 그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청 앞 그 서울 이에 그 근처에서 만났다.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 만났고 김민석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을 그 대비를 해서 뭐 3천 명의 당원 가입을 해주고 당비를 대납을 해주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때 진종호 의원이 폭로도 했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동대문에서 강서에서 영등포로 이렇게 옮기는 사이에 지금 그 드러난 것이 뭐 1억 원만 드러났지만은 과연 이게 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김경발 대규모 공천 뇌물 게이트가 터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인물들이 딱딱딱 이렇게 떠오르네요. 지금 강서구에서는 김경을 매개로 한 공천 게이트, 공천 뇌물 사건이 터진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난번에 공천에 단수공천 확정되는 과정에 윗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건도 있고 그렇죠. 위선도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시면 동대문에 그러면 안규백 관련해서도 최소한 안규백에 돈을 전달하거나 후원했을 가능성도 있고 김민석 관련해서는 확인된 게 지금 종교단체 신도들 3,000명 가입시키고 돈 문제 이런 것까지 지금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강선우, 안규백, 김민석 여러 명이 일단 나오긴 했네요. 일단 이제 본인의 행적만 보면은 네. 동대문의 안규백, 네. 그다음에 그 강서구의 강선우, 그다음에 그 영등포구의 김민석이 영등포구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그렇게 딱딱 돼 있는데 그 강선호에게는 돈 1억이 최소 1억이겠죠. 어쨌든 뭐 1억 확인된 게 1억이 확인이 됐고 저기 김민석에 대해서는 3천 명을 가입을 시켜주고 그 당비를 대납을 해준다. 그것도 지금 주장이 나왔잖아요. 네. 주장이 나서 고소고발이 돼 있고 그럼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앞에 다시 돌아와서 안규백 동대문 쪽에서는 비례대표를 줬는데 어떤 뭐 금품 제공이 있었는지 그 부분 뭐 지금 나오는 건 없지만은 특검이 출범을 하면은 특검 출범하면은 이것도 그대로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경찰이 할 능력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또다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지금 드러난 강선호 1억 이거 하나일 뿐일까? 아니면은 지금 그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이 공천 그 헌금 시세표가 있다. 공천 헌금 시세표. 그 얘기는 구원 얼마, 시의원 얼마 그 시세표 말하는 건가요? 문화일보에서 그거 보도했습니다. 예. 문화일보에서 구의원은 그 5천만 원, 시의원은 1억.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 시세표가 있다는 식으로까지 나오니까는 이게 그냥 저희들이 그냥 흥미 위주로 저도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한창 국회 출입하고 할 때 상김 시대부터 제가 출입을 했는데 그때는 공천 헌금이라는 게 그냥 간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 계파의 보수들이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계보 관리 자금이 필요하니까는 공천 헌금 받았다. 이것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고 저도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천 헌금이나 공천 뇌물은.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은 공천 헌금이 아니고 공천 뇌물이거든요. 구의원들한테는 요구를 하잖아요. 돈 달라고. 김병기 그 배우자가 요구를 하는 거 이거 뇌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반적인 그 상황을 공천 헌금이든 뇌물이든 이 상황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특검이 필요하고 이 여론조사 봐도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공천 시세표, 공천 가격표, 공천을 매개로 장사를 아예 하는군요. 뇌물 공천 자금. 이 정당이 매관매직 정당이었군요. 민주당이. 그래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얼마나 이게 간섭적으로 해왔으면은 그냥 간행처럼 해왔으면은 동작구 구의원이 1,000만 원을 갖다 주니까는 김병기 배우자가 이거 그렇죠. 예,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작다. 그래서 돌려줬대잖아요. 돌려줬는데 그게 또 아까웠던지 다른 또 측근 구의원이 와서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다시 가져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시세가 나오는 거죠. 1,000만 원은 공천 헌금은 너무 적은데 구의원.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시세가 그럼 한 5천만 원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서 그 이제 시세표가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침 이 김경과 강선우 이야기를 하다가 김병기 이 아내 문제까지 포함한 김경비 문제가 툭 터졌는데 그 문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워낙 많습니다. 지금 뭐 13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숫자가 저기 써 있네요. 지금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1, 2, 3, 4 저거 사건을 분류해서 얼마나 많은지 저거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김병기가 일단 기록을 세우겠는데 13건. 자, 지금까지 대체로 공개되고 어느 정도 확인된 것만 13건이고 자, 원내대표는 일단 뭐 모든 걸 잃었고 의원직이라든가 탈당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추가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저 내용 중에 보면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부터 해서 여러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이 동작경찰서에 이 사건을 암장하고 범죄를 은닉하는 그 사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어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비밀금고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비밀금고 추적하고 있다. 자, 차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엔 없었지만 CCTV 그러니까 자택에서 어떻게 비밀금고가 이동했는가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굉장한 어떤 뭐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기가 일단 그 국정원 블랙 출신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예. 조금 전에 그 장동혁 대표도 단식에 들어가면서 김병기의 블랙폰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블랙폰. 예. 그 이제 전화기 안에 얼마나 많은 녹음 같은 게 돼 있을까. 사진이나 녹음이나 그 강천호와 나눴던 그런 것처럼 그것은 블랙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황금폰이라고도 하고 다이아몬드 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은 깡통이었고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 폰. 전화기를 확보를 해서 그 녹음 같은 것을 보면은 엄청난 것이 나올 거다. 특히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하면서 비명행사 공천을 다 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뭐 나눈 대화라는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제 김병기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녹음 기능에 주목을 했었는데 새로 나온 게 바로 비밀 금고죠 이번에는. 비밀 금고가 저 김병기의 저런 그 혐의들을 계속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 전직 보좌관들입니다. 전직 보좌관들이 그때 6명이 단톡방 만들어서 소위 뒷담화를 하다가 김병기 후보 뒷담화를 하다가 다 잘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보좌관이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병기의 그 비밀 공고를 찾아라.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부가 쓰는 비밀 공고인데 1m,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1m 정도. 그럼 굉장히 비밀 공고는 크잖아요. 예. 1m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크네요. 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 공천 뇌물로 받은 현금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 그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보좌관도 그거를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장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공천 장부. 공천 어떤 장부. 걸 기록한 해놓은 거. 공천 뇌물 받은 장부. 네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그 구의원 두 사람이 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 줬는데 아니 1,000만 원은 좀 이상해 가서 다시 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고 막 하려면은 두 사람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의원들. 네. 그럼 그 장부를 적어놔야지 알지. 그거 한두 사람한테 뇌물을 받아셔야지 나중에 기억을 하지. 여러 사람한테 그런 게 있으면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장부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안에서 어떤 그 녹음 파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보좌관이 그것을 확보를 하라고 기뜸을 해준 거죠. 그런데 경찰이 넉장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차남집으로 이제 옮겼다. 그것까지 들었어요. 차남집이 이제 차로 한 2분 거리랍니다. 그 김병기 부부하고 차남이 사는 데가. 그걸로 이제 이 자기들한테 압수수색에 넣을 것 같으니까 차남집으로 옮겼는데 차남집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차남집에서 그거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금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사라져 버린 것도 넉장 그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넉장 들어갔느냐 하면은 김병기가 민주당 소속일 때는 무서워서 그 경찰이 감히 압수색을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을 하고 나니까 제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해도 되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비밀 금고는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특검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예. 특검을 반드시 해서 밝혀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좀 다음 건으로 마지막에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 한번. 지금 김병기 사건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어요. 사건이 재판이 중지된 인물. 네. 5개 재판. 몇 개 혐의였죠? 12개인가 13개? 12개였죠. 12개. 7개 거의-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아, 그러면 뭐 거의 차세대 지금 이제 범죄 혐의로만 보면 범죄 혐의 순으로 만일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 그 지도부를 구성한다면 김병기도 이제 상위 랭커 완전 상위 랭커로 들어가는 수준인데요. 장기 랭크로 들어가는데 이제 네. 좀 저기는 어떻게 보면 좀 자범 수준이 많잖아요. 물론 뭐 이재명 그 혐의 중에도 네. 자범 수준이 많습니다. 이재명 근데 저수지가 큰 것들이 네, 좀 크죠. 저수지가 크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여기에 좀 간과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재명이 5개 재판이 중단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중단된 수사도 많습니다. 중단된 수사. 그 대장동 저수지뿐이 아니고 그때 정자동 저수지에까지 나왔잖아요. 정자동 그 호텔 신축 사업.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돼 있고 뭐 후원금 그 쪼개기 이런 것도 다 수사하다가 다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김병기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 대상이 또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탄원서죠. 탄원서를 올렸는데 당 대표에게 김현지를 통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김현지를 통해서 올렸는데 김현지가 그 누구죠? 이진수 후보요. 이진수 위원장이. 네, 아니 국회의원 이거 저 폭로한 이수진. 네. 이수진 전 의원이요?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김현지에게 그거 탄원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표님께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그럼 그때 대표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그러면 저런 탄원서를 받아서 범죄 혐의가 있는 탄원서 그거를 받았는데 그거를 묵살을 해버렸다. 그거 하면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는 지금 이재명은 그 전에 그 수사가 중단된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수사거리가 또 새로 막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누가 더 저 수사 대상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김병기하고 이재명하고. 근데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제명 처분으로 김병기는 이제 정치로 끝났다.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박지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제 그 여론이 있고 반대 여론도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 개딸들은 저항하는 것 같고. 근데 강선은 어쨌든 탈당을 했잖아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김병기는 계속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버틸 만한 그리고 힘이나 뭔가 뒷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김병기 뭔가 무슨 구명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버티는 힘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지금
뭐 이재명에게 계속 SOS를 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 언론에서도 나와요. 뭐 그러면 그 가져온 해줄 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그 어떤 뭐 좀 보호를 해주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고 했으니까는 그것도 다시 좀 그 선처를 내리는 그런 이제 그 모양새를 본인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원하는가 하면은 저걸 이제 할 수 있는 건 정청래는 안 하죠. 저 박지원도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끝났다. 박지원은 정청래 지금 친청이거든요. 네. 저 친청으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 김병기하고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은 김병기가 이제 믿을 구석은 딱 한 사람이 있죠. 과거에 그 대신 피를 묻혀줬지 않습니까? 비명 행사 그 공천할 때 피를 대신 묻혀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무슨 블랙폰이나 아니면은 비밀 금고 안에 이 그분과 관련한 뭐 대장동에서 그분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그분과 관련한 이 어떤 파일 같은 것들을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일종의 뭐 딜을 그 시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김병기가 버티는 것은 본인도 쥐고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믿고 뭔가 자기 스스로 이제 셀프 구명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1부에서는 삼수를 다뤄봤습니다. 삼수. 장동혁의 초강수, 닥게이츠의 비수, 김경의 자수, 이 삼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봤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